자, 임진왜란부터 볼게요. 임진왜란은 선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선조하면 무조건 임진왜란, 임진왜란 하면 선조. 그래서 1592년에 일본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임진년의 외놈들의 깝침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7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7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작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우리 배웠죠 2학년 때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분열돼 있었는데 이 분열된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정벌을 다 하고 이 명나라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뭘 외치냐면 정명가도를 주장합니다. 명나라를 정벌하게 길을 비켜달라. 명나라 공격할 테니까 조선은 길을 좀 비켜줘.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하죠. 꺼지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부산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이 당시 조선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조선이 1392년, 그러니까 200년 전에 건국이 되어서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 양반들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동인, 서인으로. 그래서 한 붕당은 일본이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한쪽은 준비를 해야 된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군사력은 약화되어 있고 내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일본은 통일하고 나서 쳐들어왔었던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순서 알아둬야 돼요. 일본이 침략을 하고 부산 쪽 함락하고 충주에서 신립이라는 장군이 이 중간에서 이제 막아서지만 전사합니다. 실패하고 끝내 우리 수도였었던 한양까지도 일본이 파죽지세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왕이 여기 의주로 도망가게 돼요. 의주. 그래서 명나라로 도망가려 했었지만 명나라가 꺼지세요. 네 나라 이런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못 들어오게 막죠. 이때 의주로 도망갈 때 신하들도 몇 명 없대. 의주로 갈 것을 건의하고 왕을 호위해서 의주로 이렇게 모셨던 신하가 땡땡땡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요 인물 우리 보령 사람입니다. 우리 보령 출신의 이시성을 가진 그 당시에 재상이었던 왕을 모시고 의주까지 갔었던 요 인물 우리 보령 출신의 이정승 이름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왕은 도망치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나 봐. 전쟁 중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자를 책봉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된 광해군이 이때 차기 왕으로 내정이 되고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해서 명나라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조선이 참전하게 되니까 일본이 휴전을 요청합니다. 근데 결렬이 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일본이 다시 침입하게 돼요. 재침입. 이것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이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가 다시 재자거든. 일본이 다시 침입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내에는 정유재란이 있고 여러분 많이 초등학교 때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잠깐 들어가잖아. 그때 해군들 다 그냥 원균이라는 사람이 다 말아먹죠. 그래서 이순신이 나중에 풀려나서 나와서 봤더니 전투력이 다 상실된 거죠. 하지만 그나마 있던 군함들 가지고 일본에 맞서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것이 그 유명한 명량해전 승리를 거두고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쟁을 일으켰었던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면서 일본 애들이 철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외놈 새끼들을 한 놈도 살려서 돌로 보내지 않겠다 하고 딱 막아서면서 노량행전을 마무리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개 과정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일본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통 교과서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육군, 수군, 의병. 육군에서는 진주에서 김시민 장군이 활약을 했고 평양성 전투에서는 조명연합군, 명나라랑 조선이랑 같이 평양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대첩이라는 이름 있는 거 보니까 큰 승리였었던 거죠. 시간상 이 부분 생략하고 이순신의 활약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 보면은 선생님 점점점으로 구획을 해놨어요. 이 앞쪽은 임진왜란 초기고 이 뒤쪽은 아까 얘기했었던 정유재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순신은 잠깐 감옥에 갔었겠죠. 그래서 첫 승리, 거북선 첫 사용. 거북선이 우리가 이순신이 만든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미 조선 태종 때 거북선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순신은 그걸 개량하고 보급하고 잘 활용했었을 뿐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투 한산도 대첩. 최근에 영화 한산으로 유명했었죠. 여기서 하기 전법을 펼칩니다. 하기 날개를 펼친 전법. 하기 이렇게 쓰면 하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배가 하기 날개를 펼친 것처럼 이렇게 날개를 펼쳐요.
여기 이제 수많은 배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일본의 조그만 배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됐죠. 참고로 우리나라 배가 일본 배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계 날개를 피듯이 쫙 둘러싸고 배를 돌려서 옆에 대포로 일본을 아작냈던 이런 전법, 하계 날개를 피다. 이 전법으로 이긴 거 한산도 대첩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났는데 오메 원균 기억나죠? 원균의 라이벌이 이순신인데 이순신이 너무 잘 나가고 잠깐 감옥에 갔었을 때 그 통제권, 군사 통제권을 원균이 가져갔어요. 근데 원균이 전략을 잘못 짜가지고 우리 군함들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나중에 이순신이 복귀했었을 때 전함이 몇 척이냐 봤더니 13척 남았대. 그 수많은 군함들 다 말아먹은 거죠. 이 원균이.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는 보통 군인이라면은 포기하거나 도망갔을 텐데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어. 일본의 배, 수많은 수백 대의 배하고 맞서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선조 왕이 보더라도 이순신 보니까 이 13척 밖에 없다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순신한테 야 순신아 깝치지 말고 또 육군으로 편입해서 육군으로 싸워 했는데 이순신이 한마디 하죠. 꺼지세요. 꺼지세요는 아니고 전하 저에게는 아직도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라는 유명한 말 남기잖아. 13척이나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죠.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일본 외놈들을 배하고 맞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에 보면은 일본의 배가 133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3척 대 133척. 누가 봐도 일본이 이길 것 같았는데 이순신이 이 배 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지형짐을 잘 활용했죠. 여기가 진도 울돌목이란 곳이에요. 여기가 물살이 졸라 빠르거든. 이 빠른 걸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배들을 유인을 합니다. 배를 유인하고 우리 큰 배들을 여기 몇 척 안 되지만 숨겨놨다가 여기 체인을 설치했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배들이 따라오니까 물살이 빠르니까 막 딸려 들어오는 거야. 우리 튼튼한 이 배들이 와가지고 여기 엉켜있는 일본 배들을 공격해가지고 박살을 냈었던 이 지형지물을 이용했었던 이 전투를 우리 뭐라 부른다? 명량대첩이라고 부른다. 1등이죠. 우리 대한민국 역대 영화 관람 순위 1위 명량. 그래서 진도 울돌목 이곳이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하죠. 요 옆에서 우리 아쉽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 세월호 배가 침몰한 곳도 요 옆이에요. 그만큼 물살이 빠르다는 거지. 그래서 13척으로 거의 10배 되는 일본의 배를 무찌른 이 전투를 명량대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대첩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때 이순신이 유명한 말을 했었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기는데 살고자 도망치거나 어설프게 싸우면 진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표현 되게 좋아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절실함. 여러분 뭐 하더라도 절실함이 있으면은 성실함이 뒷받침이 되고 뭐 하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승엽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 명언이 되게 멋있어서 좋아해요.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노력을 하려면 뭔가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이 공부 아니더라도 좋아요. 뭐 랩, 우리 친구 중에 랩하는 친구 있잖아. 또 운동하는 친구도 있잖아. 연기하는 친구도 있잖아. 어떤 분야든지 자기가 하고 싶고 뭘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절실함을 가지고 있으면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절실함을 선생님은 되게 좋아하고 그런 표현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때 이순신은 살고자 하면 죽고 줄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표현이 명량 때 딱 어울리는 표현이죠.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꺼지세요. 그래서 선조의 말을 꺼지게 하고 이 배 가지고도 승리를 거뒀죠. 영화 속에 보면은 여기 거북선이 돌진해가지고 일본이 우왕좌왕 될 때 옆에서 쏴서 이긴 하객신 전법, 물살을 이용한 명량대첩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일본이 후퇴할 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맞서 싸우죠. 그리고 적의 총탄에 맞고 죽죠. 이때 또 유명한 또 말이 있잖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근데 난 구라같아. 총 맞았는데 총 맞아보지 않았지만 졸라 아플 거 아니야. 딱 맞았을 때 의무병 아파 해가지고 불렀을 것 같은데 이순신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리더가 죽으면은 우왕좌왕할 것을 우려한 거죠. 요걸 따라 했었던 영국의 유명한 제독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항태 배웠잖아.
나폴레옹이 영국 쳐들어갈 때 이 사람 전투하다가 승리해서 막아내잖아. 나중에 뭐 다리인가 잘리고 하면서도 죽으면서도 이 사람 똑같은 말 남기죠. 잠깐 그 동양의 조선의 누구였더라? 여기 AI에 딱 검색, GPT 검색해가지고 이순신 뭐라 했더라? 생즉사 사즉생? 아직 13척밖에 있어? 뭐였더라?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이 사람도 똑같은 말 해가지고 영국에서 영웅으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세계인들은 그 인물보다 요 인물을 더 우선시 한다고들 하죠. 요 인물 누굴까요? 두 번째 퀴즈. 영국의 이순신 따라쟁이는 누굴까요? 자, 그래서 이순신을 비롯해 수군들이 이러한 계속 승리를 하니까 일본이 배를 띄워서 원래 이 전라도를 넘어서 이렇게 가고자 했었거든. 이것을 수륙병진 작전이라 불러요. 발음 잘해야 됩니다. 수륙병신이 아니고 수륙병진. 같이 나아간다. 물과 육지에서 같이 나아간다. 원래 육지에서는 이렇게 공격하고 바다에서 이렇게 가면서 쌀 같은 곡식을 이렇게 떨궈주면서 먹으면서 전진하려고 그랬었어. 이것을 수륙병진 작전이라 불렀는데 육은 되는데 수가 안 돼. 이순신이 막아서가지고 군량미를 떨구지 못해가지고 일본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의 성스러운 영웅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요 두 개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의병은 말 그대로 나라가 어려울 때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나선 사람들이에요. 민간인들이야. 근데 여기 특이한 점, 유교 국가인데도 스님들이 나섭니다. 얘네들이 위한 건 익숙한 지리. 곽지은 너무 유명하죠. 홍위 장군 붉은 옷을 입고 의병을 일으켰었고, 정문부는 이따 프린트 지도 보면 알겠지만 이쪽 부근에서 활약을 해요. 정문부 장군. 근데 여기서 일본 장군을 죽이고 성과를 세우고 비석을 세우죠. 이 비석의 이름이 뭘까요? 참고로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 전후로 해서 일본 새끼들이 이거 뽑아가서 일본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의 입장에서 전쟁 리더했었던 애들이 묻혀있는 그들의 넋을 기리는 신사가 있거든.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 신사에 요 일본을 무찌른 비석을 거기다 보관해 놓는 거야. 나중에 그거 알고 돌려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끝내 돌려받았죠. 이 정문부 장군의 활약을 기록한 이 비석,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있던 것을 돌려받은 이 비석의 이름 뭘까요?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 비석. 그래서 정문부 장군도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됐어요. 그 사명대사 유정. 사명대사 뭘로 유명하냐면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일본에 가서 한 3천여 명 되는 우리 조선인 포로를 데려온 걸로 유명해요. 의병을 일으킨 걸로 유명하고, 무엇보다 우리 대천중학교에 사명대사에 비석이 있다 그랬잖아. 공공도서관 앞에 보면은 사명대사에 비석이 있어요. 왜 이 비석이 우리 보령 대천중학교에 있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이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면은 문상 5만 원 쏩니다. 자, 서산대사는 휴정이라 불렀는데 요분도 의병을 일으켰었죠. 근데 요분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의병보다는 이걸로 더 기억이 돼.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요 시 내용은 이거야.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그럼 발자국 나올 거 아니야.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나의 이 발자국은 훗날 뒤에 후손들이 보고 따라 할 거니까 함부로 걷지 말라. 요 시의 제목 5글자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라. 이 발자국은 훗날 후세들이 보고 따라 할 거니까. 근데 요 시를 되게 즐겨 썼던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도 즐겨 썼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서산대사가 지었다라는 설이 유력한데, 요 시의 제목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는 시야.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나의 발자취를 보고 후손들이 따라할 테니까. 특히 선생님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더 이런 문구들이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 인물들 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시간상 생략. 자, 전쟁 결과입니다. 당연히 인구 많이 죽었을 거고, 토지, 농사 못 졌을 거고, 당연히 돈 없을 거고, 신분질서, 우리 수업 때 얘기했죠? 요랬던 신분이 요렇게, 양반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개나 소나 양반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는 뒤에 배우고, 문화재를 많이 빼앗겼어요. 특히 도자기. 일본이 경쟁적으로 훔쳐갔던 게 도자기래. 그래서 아까 임진왜란 7년 전쟁이라고 했었죠? 근데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도자기 졸라 버려가요. 나쁜 새끼들. 그리고 서적, 특히 성리학 책.
그리고 대장경, 불교책, 성리학책, 불교책 졸라 뿌려갑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불에 탑니다. 경복궁 이래 불에 타는데 일본 애들이 태운 게 아니라 화가 난 조선 백성들이 별 태웁니다. 왕이란 작자가 나라는 버리고 도망쳐 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경복궁 불태워버려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자기들의 아버지라 여겼던 임금이 지 살겠다고 도망쳐 버리니. 근데 이게 불과 몇백 년 뒤에 6.25 전쟁 때 이스만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죠. 이스만 대통령도 본인은 서울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방송해놓고 지는 이미 도망친 상태야. 더군다나 부하들이 한 짓이긴 하겠지만 한강다리 폭파시켜가지고 서울 사람들 탈출도 못하게 해놓고 수많은 사람들 죽음에 몰아넣었던, 그 탈출 못해가지고 북한군 손에 들어갔을 거 아니야. 나중에 서울 들어와가지고 북한군에 협조했다가 또 죽여버리네.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땐 이승만은 욕 먹어도 충분하죠. 이때 선조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이 희자됩니다. 비교가 돼요. 사고,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불에 탔고, 불국사도 이때 불에 타요. 그래서 6월 달에 불국사 갔었거든. 그거 박정희 대통령 때 급조한 거거든. 근데 너무 급조해가지고 좀 현실 안 맞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 불에 탄 거야. 자, 그리고 외래작물이 들어오는데 일본을 통해서 담배, 우리 학교 일부 학생들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뼈 사가요. 그리고 고추, 호박,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작물로 이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일본 아까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었죠. 그리고 누가 권력을 잡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부하였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습니다. 우리 이양 때 했었어요. 그래서 에도 막부를 열게 되죠.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에도 막부는 조선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쳐들어서 미안해요. 우리 앞으로 화해하고 좋게 지내요. 그리고 조선에서 사신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BTS 유명하다면서요. BTS도 좀 데려오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에도 막부로 좀 인사 좀 와달라고 요청하죠. 우리 뒤에 배우는 조선통신사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성리학자들, 인쇄공 도자기 기술자가 일본의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이따 사진 보면 설명해 줄 거예요. 무엇보다 명나라가 힘이 약해졌어. 우리 입장에서 솔직히 명나라 좀 고맙긴 하지.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빼앗기면은 명나라 쳐들어오는 게 대놓고 목적이라고 그랬었잖아. 그 명나라 입장에서도 전쟁을 어차피 할 거 우리나라에서 전쟁하려고 참전한 것도 있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야. 중국이 북한 도와주잖아. 북한의 이제 유엔군에 먹히게 되면은 어차피 중국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하자.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도 도움 받았지만 명나라 입장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나라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약해집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요 위에 있던 여진족이 힘이 세지고 후금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이게 나중에 청나라 바뀌고 끝내 중국을 먹게 되죠.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참고로 지금 명나라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명나라의 장군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 보령으로 들어옵니다.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우리 보령이 이 서해안을 지키는 해군기지가 우리 보령에 있어요. 보령에 오천, 보령 오천면에 충청 수영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해군기지야. 서해안을 지키는 해군기지. 지금 서해안을 지키는 해군기지는 저기 평택에 있거든. 서쪽 지키는 거. 근데 조선시대 때는 보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의 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싸웠거든. 파이팅. 근데 이 보령에 왔었는데 보령에 있을 때 잘해줬나 봐. 보령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짜장면도 뭐 해주고 탕수도 튀겨주고 되게 잘했나 봐. 보통 중국 애들은 거만하고 그랬는데 이 장군 되게 잘해줬대. 그래서 이 장군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비석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비석에 보면은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씹어버릴 새끼,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막 쓰여져 있고 일본을 욕하는 글도 있고 이 장군을 칭송하는 글도 있고. 그래서 땡땡 장군 비인데 이게 보령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석이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욕하는 건데 보통 일본을 욕하는 비석들이 전국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거 찾아가지고 다 없애거나 폭파시켰대요. 근데 요거는 오천 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었나 봐.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욕하는 이 비석인데 또 이 장군을 칭찬하는 이 비석인데 이 비석이 일제강점기도 살아남았어.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장군이 명나라 장군이잖아. 그래서 명나라에 한번 수소문을 해봤어. 이 장군의 후손들이 살아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군 옛날 주소로 찾아가 봤지. 그랬더니 이 장군이 살던 옛날 그 곳에 후손들이 몇백 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고 있대. 심지어는 이 주소가 명나라 때 주소가 지금 주소로 아직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야.
나 이 얘기 듣고 신기했네. 더 웃기는 건 이 명나라의 이 장군의 후손이 보령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술 먹고 서로 탕수육 먹고 짜장면 비벼 먹으면서 서로 우유를 다졌었던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군의 비석.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이 장군의 이름 뭘까요? 퀴즈 벌써 네 번째네요. 퀴즈 수업이 많이 나가니까 어떤 친구가 독식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한 영상당 퀴즈는 3개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정답을 알면은 다른 친구한테 좀 양보하세요. 쌤이 퀴즈를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사료를 볼게요. 사료. 자, 사료 볼게요. 사료라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 옛날 사진이나 어떤 지도 이런 걸 사료라고 합니다. 물론 지도야 책을 만들었지만. 자, 볼게요. 전쟁과 관련된 거.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정문부 기억나나요? 일본 적장을 죽이고 여기다 비석을 세웠는데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가 있던 것을 돌려받았죠. 이 비석의 이름을 물어봤었고, 그리고 여기 충주전투의 신립, 여기 배수진을 칩니다. 뒤에 물을 두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데 일본이 이 조총이라는 무기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 배수진을 친다는 건 죽기,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각오거든. 근데 조총이 있으니까 후퇴를 했거나 지형지물에 피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옛날식으로 싸웠던 거죠. 그래서 충주전투에서 패하면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그래서 서울 열리고 도망치기 바쁘죠. 그리고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이 여기서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서 축제들 많이 합니다. 한산도 축제. 그리고 진도 울돌목에서 명량대첩, 빠른 물길을 이용한 거. 여기는 요거 하객진법, 일본 배에 맞서서 하객진진법을 쓴 거. 여기는 명량 빠른 물길을 이용한 거. 요 정도는 좀 알아야지 되겠죠. 자, 이순신의 활약 여기 다 나와 있네요. 한산도에서 한산도 대첩, 하객진법, 명란대첩, 빠른 물살을 이용한 거, 13대 133의 싸움. 요 정도는 알아둬야죠. 하객진법. 노량대첩은 이순신이 전사한 전투. 자, 사진이에요. 판옥선이 이 당시 조선배의 주력선이야. 거북선이 주력선은 아니에요. 주력은 판옥선이고 특징은 높아. 그리고 튼튼해. 이게 일본 배인데 일본 배는 낮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낮고 또 이건 좀 약해. 대신에 얘네들은 스피드가 있어. 스피드.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높고 튼튼하고 좀 느려. 일본은 작고 낮고 빨로. 그래서 일본의 특징은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올려가지고 올라타서 칼싸움하는 거야. 일본 칼싸움 잘하잖아. 우리는 가급적 일본 새끼 못 올라타게 막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올라타면 우리가 좀 불리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갑옷을 씌우고 뛰어내리면 못으로 찌르고 멋있게 대가리도 받고 옆에다 대포도 장착한 거북선이 만들어지죠. 아까 얘기했죠? 그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 좀 개량한 거죠. 그래서 철갑수를 두르고 요거 일본 새끼들 뛰어내리면 그냥 바로 아야 해서 발가락 빵코 나게. 그리고 옆에다가 대포를 멋있게 대가리 거북선 졸라 멋있어. 한자로는 귀선 거북기자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가 좋았던 게 일본은 이 조총이라 해가지고 포르투갈로부터 무기를 이제 가져와요. 조총을 이걸 조립해가지고 수만 가지 조립해가지고 자기네 걸 만듭니다. 일본식 체형에 맞춘 조총 엄청 파괴력이 있었죠. 요것 때문에 우리가 육군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해군에서는 이 판옥선과 거북선이 이 안택선을 압도하면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유리했던 건 이 화포들은 일본보다 좋았었대. 천자총통, 비격진천내. 이것은 심지가 있어서 불불해서 빵 터지면 이 파편으로 일본 애들 죽이는 지금처럼 수류탄급이 되겠죠. 하객진 이렇게 있으면 학이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일본을 공격해서 이겼던 하객진천법이 제대로 쓰인 거 무슨 해전? 한산도 대첩. 꼭 기억해 주세요. 귀무덤 뭐냐면은 일본 애들이 조선 애들 많이 죽일 거 아니야. 죽이면은 자기들 이득을 취하겠죠. 승진을 하든지 뭔가 혜택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조선 사람들 얼마나 죽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모가지를 베면 좋겠지만 무겁잖아. 부피도 크고. 그래서 조선 사람 목을 베고 귀를 잘라가지고 귀로 조선 사람 베었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업적을 자랑했었대요. 이 귀를 모아가지고 일본에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귀무덤. 이 귀무덤이 있었다는 건 잔인하게 조선 사람들 많이 죽였다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인터넷 기사 보다 보니까 이게 수많은 해전에서 일본 애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야. 죽었는데 이 일본 죽은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면서 이 전라도 해안가 이렇게 떠밀러 왔었대. 근데 여기 우리
조선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봤더니 저게 일본 원숭이들의 이제 시체들이란 말이야. 보통은 그냥 무시하던지 그냥 했을 텐데 이 사람들 그래도 사람인지라 적이지만 시체잖아. 이 시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공동 무덤을 만들어줬대. 근데 문제는 이 공동 무덤을 지금까지도 이 무덤을 관리하고 매년 여기다가 제사까지 지내준대. 그래서 비록 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사람이고 또 국가 정책에서 쳐들어왔고 그래서 인간된 도리로서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올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 지역이 어딘지 선생님 아까 찾다 못 찾았어요. 혹시 찾는 사람 룰렛 갑니다. 룰렛 요거. 자, 그리고 아리타자기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일본이 특별히 탐냈던 것이 도자기인데 도자기 기술자를 훔쳐가. 그중에 이 사람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일본에서 도자기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도조. 일본 도자기의 신이다. 도조라고 불리는 이 사람. 역시 퀴즈. 초성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수업 때 얘기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일본의 도자기가 급성장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조선 도자기보다 일본 도자기가 서양에서 더 유행하게 돼요. 이게 아리타자기. 원조는 우리나라라니까. 일본 새끼들 그냥. 자, 난중일기 너무 유명하죠. 임진왜란 중에 쓴 일기, 이순신의 일기인데 요것도 쌤이 알기로는 세계 기록 유산이에요. 세계 기록 유산. 이순신이 일기를 떴었네. 수군이다 보니까 해군이다 보니까 여기 많이 나오는 이제 멘트가 뭐냐면 일기예보. 예보가 아니라 그날의 일기, 날씨 기상 상황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잘 해놨대요. 그리고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이 잘 드러나는데 인간적인 면. 특히 어떤 면이 나오냐면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엄청나. 어머니가 건강 안 좋다 그러니까 막 애걸복게 우리 어머니 아파서 어떡해 이러고 있고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전쟁 중이라서 가지 못해. 그리고 막 울어 막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다고 하셨어.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본인 자식 아들자가 이거죠.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나중에 죽거든 전쟁 중에. 그래서 막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죽었다라고 엄청 애달파요. 어머니 죽었을 때나 자기 자식 죽었을 때나. 그래서 전쟁 중에 가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이 보이고 또 이순신은 싫어하는 사람은 졸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졸라 좋아했다 그래요. 싫어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해군 말아먹었던 원균. 대놓고 싫어했어. 일기장 보니까. 원균 쓰레기 새끼 이렇게. 그리고 또 대놓고 좋아했어. 누구? 유성룡. 이때 정승이었던 유성룡인데 이순신을 청구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순신의 진가를 알아봤던 사람이 유성룡이거든. 유성룡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기록이 이 난중일기도 있지만 유성룡이 쓴 이 기록도 되게 유명해요. 땡땡땡. 요거 일본에서도 요 가져다가 읽을 정도로 아주 그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놨대. 그래서 유성룡이 요 글, 임진왜란에 대해서 그 기록해놨던 요 글 역시 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맞춰보고 아는 사람들 댓글 좀 달아보세요. 좀 내용 길지만 선생님 수업 때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거 다 못하잖아. 그래서 영상으로 뺐으니까 배속을 좀 빨리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퀴즈에 적극적으로 좀 댓글 좀 달아주고 꼼꼼히 공부할 친구들 선생님 꼼꼼히라는 표현도 썼지만 영상 길어질까 봐 한 30%는 설명 못한 부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자세히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영상 때 참고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지금 다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고1 때 한국사 부분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만.